터질 겁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이상한 헛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변호사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탄핵으로 바로 이어질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25일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시다. 도이체모터스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상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를 신문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직접 만나 신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야당 일부가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을 두고 요구했던 공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패방지 2부 부장검사 김영수와 일부 피고인들은 21일 도이체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도이체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출석을 요청했고 협의 결과 복권 당첨자를 담당한 국가안보국이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7월 20일 대면 조사를 한 뒤 소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두한 김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도이체자동차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그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준 가방은 단순 선물일 뿐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지만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반환하지 않아 포장재에 넣어 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씨는 조사에 성실히 참여했고 진술을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씨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9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건은 김건희 검찰은 이재명 전 대통령과 박정은 수석 때처럼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찰이 공정한지 입증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날 비공개 소환 조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추가 수사를 위해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을 검토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첫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변호사가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체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체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패방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20일 검찰 관할 정부안보청에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1년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후속 발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 설명이나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영부인으로서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체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고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도이체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 등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세상이 가격 조작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한국계 미국인 최재형 목사가 2022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데서 시작됐다. 최 목사는 이를 몰래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총장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아내의 어리석은 행동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황이 어떻게 공평한가?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백이 여전히 청와대의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아직 대선 기록으로 분류할 시한이 오지 않았다며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차질이 생겼다. 검찰 수사 결과와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때문에 김건희의 방탄조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출마한 나경원, 한동훈 후보의 설전으로 드러난 폭로에 대해 당의 처지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열렸어야 할 전당대회가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전당대회로 전락했다. 이 사람은 나 후보가 한붓하게 나선 것은 아마도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며,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고 불법적인 요청으로 표명한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한탄했습니다. 17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제4회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가 전당대회 직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여당은 아군의 사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공격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가 2019년 4월 국회 내부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싸운 사건이다. 나 후보는 이듬해 1월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여권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당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매일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한 후보는 다음 날 바로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한다. 한 후보의 사과가 이례적이며 후보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현직 의원은 한 후보의 발언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빠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단체 채팅방을 보니 의원들이 하는 말을 받고 한 후보 옆에서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이 논란에 대해 가혹한 발언을 했다. 원희룡 후보는 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보수층을 파괴하려는 자멸적 발언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윤상현 후보도 전당대회에서 비누극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비판했다. 지난 18일 KBS가 진행한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마치 개인적인 요청인 것처럼 요구하며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당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원 후보가 한 후보의 사과를 보고 어떤 심경이냐고 묻자 나 후보는 원의 말처럼 한 후보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